그래서 4월 3일 날은 자, 4월 3일 날은 대표이사로부터 공정가액 1억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고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은 당좌 수표 발행에 지급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토지가 1억 500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변은 자산 수정이익이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500은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4월 3일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장부가액 얼마, 공정가액 얼마 그래도 장부가액은 무시해야 돼요. 이 대표이사가 옛날에 사왔던 가액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 500, 감가상각 2개 100.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500에 사왔는데 현재 100만 원어치 꼬물이 됐다는 얘기야. 100만 원의 가치가 줄었으니까 실제 장부가액은 400짜리예요.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업체의 철거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이건 가지고 있던 걸 그냥 철거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걸 철거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분계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대변에 분계는 이제 건물이 나갑니다. 대변에 건물 나가고, 대변에 건물이 500, 그리고 차변에는 이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건물이 사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2개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건 203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코드예요. 요게 10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건물이 나갔고 이렇게 해주고, 건물이 없어지니까 자산의 감소, 감가상각 2개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철거 비용을 보통예금에 지급했대요. 103번 보통예금 철거 비용 50만 원. 그리고 이제 어디가 많냐면 대변이 많죠. 그러면 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주면 돼요. 이거를요 실무에서는 유형자산 철거 비용, 철거 손실 뭐 이래도 돼요. 만들어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자격증 시험이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는 계정 과목으로 맞춰야 돼요. 처분 손실로 그냥 해줍니다. 처분한 건 아니에요. 이건 철거한 거니까 뭐 철거 손실 그래도 되고, 폐기하면 폐기 손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처분 손실로 분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 날 실무에서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석상사의 토지를 800에 구입해서 건물이 있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대요. 대금은 전자보험을 발행했다. 미지급금이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재료나 상품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철거 비용 1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은 당좌 수표 발행에 지급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구입했는데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토지 정지 비용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는데 800에 샀지만 철거 비용과 정지 비용을 다 합쳐서 180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건물은 분개할 게 없어요. 건물은 철거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서 건물로 분개 안 합니다. 이거 다 더해요. 그러면 980만 원. 9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구입하고 전자음을 발행했으니까 요거는 미지급금이고 누구한테 어음을 발행했어요? 반석상사에 800을 미지급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과 정지 비용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건물 철거해서 건물이 사라져버리고 토지만 남았거든. 그럼 토지 원가에다 가산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자,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이거 됐죠? 토지에 가산한다는 거. 이게 왜 저 시골 가면 그 공장을 옛날 집 옛날에 지어진 집 있는 거 헐고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산 거예요. 그럼 철거하는 거 포크레인 비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땅을 고르게 하고 뭐 이런 비용 다 들어가면 그걸 다 가산해서 토지로 그냥 분개해 버립니다. 4월 12일 날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전기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차기 10월 30일이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요 이자 비용 자본화한다 이 말은 여기 요 지금 공장에다 가산시키라는 얘기예요. 공장. 그러니까 건물에다 가산시키는데 현재 이 건물은 완공이 안 됐어. 완공은 차기 내년 10월 30일이야. 현재 짓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현재 짓고 있다 이거죠.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요 이자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 쓰였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저 아파트 재건축 하면요. 그 조합들이 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갖고 해요. 그 이자 다 그 건물값에 그 아파트값에 다 가산시킨다고. 아유 보니까 그 재건축들 엄청 하는데 그 굉장히 재건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13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구매 대행이사의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건 만기 보유 증권이야. 취득세가 50만 원은 차량 운반구에 가산해야 돼요. 근데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이 있는데 50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40만 원이에요. 만기가 요거고 그러면 이 현재 가치라는 거는 여기에 공정가액이라고 써놓으세요. 공정가액. 이거는 공정가액은 40만 원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 만기 보유 증권을. 그러면 여기가 차변에 우선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여기 보세요. 요 잠깐 주의. 요 두 개가 있죠. 두 개. 요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자산이야. 그래서 이거는 만기 2032년이니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유동자산. 그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해주고 금액이 이거는 공정가액으로 해줘야 돼요. 40만 원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차량 운반구에 가산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에 가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취득세 50만 원하고 여기 그 채권이 50만 원이지만 여기 40으로 분개했으니까 여기서 남는 10만 원하고 50하고 가산하면 여기 60만 원이 돼요. 60만 원.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요. 자동차 등록할 때 그냥 알아서 그냥 이 액면가액으로 사라. 뭐 아니면 거기 그 정해진 가액으로 사라 그러는데 할 수 없이 그 돈 다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시중에서는 4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공정가액 40으로 만기보유증권 쓰고 나머지 더 준 건 차량 등록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차값에다 가산해야 돼요. 차량 운반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3일 날 기계장치 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자본적 지출은 기계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증가시킨 이런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돼. 그럼 4월 23일로 고치고 차변에 기계장치 그래서 금액이 650만 원. 그리고 요거는 고정자산 등록은 취소하시고 대변의 증설비용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의 101번 현금. 아니면 그냥 출금점표 1번하고 기계장치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25일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하고 17만 현금 지급했다. 수익적 지출. 자, 이건 4월 25일 날. 이거는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예요. 근데 자동차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 유지비라 그래요. 건물이나 뭐 기계 고치면 수선비라 그러는데 이거는 차량 유지비. 근데 영업용 화물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그래서 금액이 57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자,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공장의 온풍기를 수리하고 대금 120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종설비 계좌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4월 26일 날 자,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변에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 그러죠. 수선비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수선비. 그리고 120만 원. 보통예금에서 대종설비 계좌.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돼요. 보통예금. 자, 4월 30일 날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 보유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하였다. 아, 이거는 내가 토지라고 분개했었거든요.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뭐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토지를 내가 그냥 투자 보유 목적으로 하면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냐면 투자 부동산으로 바꿔야 돼요. 토지라고 분개하면 안 됩니다. 토지에서 빼버려야 돼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토지로 분개합니다. 그럼 대변에 토지에서 빼줘야 되겠죠. 토지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 입력하는 거 뭐 빼먹은 거 없었죠. 여기서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 날 생산직 직원 이생산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충분하여 적여번호 2번을 선택한다. 자,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결산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렇게 설정해둬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그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건 세무 1급에서 배울 건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차변에 이거에서 없애야 돼요.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295번 여기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보험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400만 원 줬죠? 그럼 400만 원을 분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세금을 띄었죠? 퇴직 관련 소득세 등. 그러면 요거는 예수금. 그냥 예수금. 예수금이고 금액은 13만 2천 원. 그리고 또 나머지 대변에 차감 지급액은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으로. 103번 보통예금 386만 8천 원. 이게 보통예금이 아니고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줬다면 이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계정이 나가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용으로 세워놨으면 그걸로 분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액면총액 1,000만 원, 만좌, 만개란 뜻이에요. 만개, 만원짜리.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사채를 일자당 8,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에 예입하다. 그러면 이건 대변의 사채, 이건 장기부채예요. 비유동부채, 사채. 사채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납입금은 보통예금 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인데 요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8,000원에 발행했대요. 근데 여기 천좌예요. 천좌. 8,000원 천좌 곱하니까 800만 원 밖에 못 받은 거야. 보통 사채는요 이렇게 할인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사채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요 5월 6일처럼 주식 발행하는 거, 뭐 보통 요 정도 시험에 나와요. 뭐 감자하거나 자기 주식 처분하거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5월 6일 날 제가 프린트해서 설명해 드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프린트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5월 6일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 10만 주를 일주당 9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납입을 현금으로 납입받아 즉시 기업은행에 당좌예금했다. 주식을 발행했대요. 10만 주인데 액면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될까요? 곱해요. 10만 주 500원이면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자본금이야.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요게 자본금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액면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에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 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 액면가액이 500원이고 10만 주니까 내가 이걸 주식을 산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그리고 차변에는 900원에 발행했대요. 900원에. 그럼 900원에 10만 주니까 9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에 따르니까 당좌예금으로 해줘야 돼요.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9천만 원.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주식은 이렇게 다 비싸게 발행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지금 그거를 뭐 25만 원, 26만 원, 뭐 30만 원 넘어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 대변에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비싸게 발행한 거. 요거는 자본이여금이죠. 자본이여금 세 가지 뭐예요? 주감자. 주식이 감자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기억나죠? 다른 건 몰라도 강원도 주식이 감자다. 그건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자, 5월 10일 날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지급하다. 이 연금에는 운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금은 490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원 되죠.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예요. 이건 그냥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까지 찍으면 퇴직급여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건데 그래서 요거 4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 요거는 800건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800건대. 그래서 요거 10만 원. 이 퇴직연금 가입할 때는 수수료까지 내요. 보통 우리가 예금하면 뭐 통장 개설할 때는 수수료 안 내지만 이거는 수수료까지 냅니다.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5월 12일 날 3월 27일 주중에서 결의한 배당금 50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5월 12일 날 이제 배당금을 지급했대요. 자, 배당금을 현찰로 줬어요. 이거는 현찰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처리했던 거죠. 그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없어지고 금액이 500. 그리고 대변은 소득세 띈 거는 없으니까 예수금할 게 없고 그냥 101번 현금 또는 출금 전표로 해서 그냥 미지급 배당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보통주를 증권시장에서 주당 9,000원씩 만주를 발행하고 여기 지금 9,000원씩 요건 발행가액이고 만주예요. 액면이 5,000원이에요. 주식 발행에 소요된 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의 주식 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받았다. 일주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자본금이니까 5월 27일 날 무조건 대변부터 하세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인데 우선주 자본금만 우선주 자본금 쓰고 보통주는 그냥 자본금이에요. 자,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몇 주를 발행했어요? 만주를 발행했어. 그러면 5,000원짜리 만주니까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는 9,000원씩 발행했대요. 그러면 9,000원씩 만주니까 9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근데 주식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 그거 띄고 9천만 원에 발행했지만 500만 원 비용을 띄고 나머지만 받았으니까 9천만 원 다 받은 게 아니라 8,500만 원만 받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 103번 보통예금 8,500만 원. 여기에 그 들어간 비용은 뭐 주식 발행비 뭐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상법이 2011년인가 10년에 개정돼 가지고 상법 제454조에 규정돼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비라는 개정이 사라졌어. 상법 조문을 찾아보시면 삭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5천만 원짜리 8,500이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 비싸게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분개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 발행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사채 액면총액 6천만 원, 상환기간 5년, 발행가액은 5,800원을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에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액면이 6천이에요. 그럼 이것도 대변부터 해. 대변에 사채 금액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5,800인데 납입금은 보통예금인데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5,800원 보통예금이 들어온 건 맞아요.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5,800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별도로 발행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101번 현금. 이건 출금 전표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100만원, 100만원. 나가고 이제 어디가 많아요? 대변이 많죠? 이쪽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채를 싸게 발행한 거야.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300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전표 하나로 이렇게 발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채 발행하는 거와 주식 발행하는 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5월 29일. 그러나 이것만 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프린트 드린 거 보시면 주식 발행, 퇴직연금, 주식 발행, 사채 발행 거기 분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그거 다 보고 공부하세요. 그게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전산의 1급의 시험에 나왔던 거. 5월 29일 날. 자, 전개 대선이 확정되어 대선 충당과 상계 처리했던 마도의 외상 매출 금정 일부인 200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이거 띠꼈다가 받은 거야. 띠꼈다가 받으면 뭐라 그러는 날 있죠? 무조건 대손충당금이야. 왜냐면 띠꼈을 때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왔었으니까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자, 차변에 101번 현금. 입금 전표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대손충당금. 근데 이게 외상값의 일부의 대손충당, 외상값에 관한 거. 자, 코드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요거는 109번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코드를 외우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108번, 받으러 온 110번. 대손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 108번의 다음 코드인 109번. 받으러 오면 110번의 다음 코드인 111번이 대손충당금.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 밖에 뭐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요게 이렇게 해도 돼요. 대손하고 찍으면 충당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충당금이.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돼. 근데 도전 프로그램은 이게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대여금 미수금을 조회해서 해야 돼. 이건 외상값이니까 109번.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109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부사원 김철수 거래처 신규 거래처 등록과 입력할 것 내용 불명의 돈 500이 회사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500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이거 대변에는 가수금이야. 가수금. 그런데 이거 가수금인데 이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거래처 등록 가서 해도 되지만 여기 가서 해도 되지만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기타란 플러스 키 눌러요. 키보드에. 그러면 공이 5개 붙어. 그리고 이름은 김철수. 그리고 엔터를 착 친 다음에 스톱해야 돼. 왜냐? 여기 코드가 303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등록하면 또 가서 거래처 등록 가서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고 다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105번을 303번으로 이렇게 고친 다음에 등록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가서 요 밑에 요거 다시 누르면 사업자 등록번호, 뭐 주민등록, 대표자, 업태, 종목. 이 사람 개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겠죠? 주소,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달 거래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2개 입력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6월 거래. 자,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여기 6월 2일 날 같이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그냥 쭉 하세요. 당사는 매출거래처인 세진의 선물을 위해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구입하고 당사의 우리카드로 결제했다. 매출거래처예요. 그러면 차변에 선물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여기는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그래서 75만원. 그리고 대변은 우리카드로 결제했으니까 253번 미지급금 우리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은 본사 영업사원에 대해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제는 출금전표로 한번 해볼게요. 출금전표로 1번 찍고 명함 인쇄를 하여, 그러면 도서인쇄비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9만원.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 한 줄만 하면 되니까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회사의 체육대회 날 성남식당에서 임직원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 생산직 직원, 사무직 직원 우리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구분해야죠.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그쵸? 복리후생비에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생산직 직원 거 17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에 영업부 직원, 사무직 직원 800번대.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카드니까 253번 미지급금 우리카드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쭉 입력하세요. 성민으로부터 관리부에 착용할 유니폼을 구입하고 관리부는 800번대죠. 400원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이건 차변에 복리후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 관리부니까 800번대죠. 복리후생비 400. 그리고 전자음을 발행했대요. 그렇지만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지급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야 지급어음입니다.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거래처 성민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공장에 사용하는 전화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6월 15일 날 이건 그냥 출금전표로 합시다. 그럼 출금, 그러면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통신비. 근데 요거는 사무실 거니까 통신비가 814번. 요거는 통신비가 본사 사무실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니까 221만 5천원. 그 다음에 또 출금. 자, 이거는 공장에 사용하는 거니까 514번. 통신비, 공장에 사용하는 전화요금 17만 9천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대변은 현금이라고. 이게 출금은 뭐 대변에 다시 현금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출금하면 그냥 이렇게 차변, 통신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 더 간단해요. 입금 출금이. 전액 현금이 나가거나 전액 현금이 들어왔을 때만 입금 출금을 해야 돼요. 6월 21일 전기요금, 수도강렬비죠. 본사와 공장이 보통요금에서 자동 인출되었다. 6월 21일 날. 자, 그러면 요거는 전기요금은 차변에 수도강렬비. 근데
잘 기억해 두세요. 본사건은요, 수도강렬비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본사건 수도강렬비가 14만 원인데 공장께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공장거 21만 원의 전기요금이에요. 이거는 수도강렬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 그냥 수도강렬비. 수도강렬비 하면 요 가스 수도료예요. 가스 수도료. 아, 이거는 가스가 아니지. 전기요금이니까 전력비. 아, 전력비. 가스 수도료. 전력비. 전력비라 그래야 됩니다. 전력비. 500번대. 요거 주의하세요. 전기요금은 본사는 수도강렬비인데 공장은 전력비라 그래요. 그리고 가스나 수도요금은 공장은 가스 수도료. 왜 그러냐면 공장은 전기도 많이 쓰고 수도요금이나 가스료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거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본사는 뭐 전기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그래서 수도강렬비, 공장은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장은 21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 다음에 6월 20일 반석상사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30원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자기압수비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요건 6월 25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영업부에 사용할 소모품. 그러면 이건 차변에 뭐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인데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소모품비예요. 근데 영업부에 쓸 거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로 하고 금액은 30만 원. 그런데 대금은 뭐로 줬냐? 자기압수표로 줬대요. 그럼 대변에 101번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6월 30일 회사는 6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200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요거는 중간 배당금이에요. 중간 배당금. 자, 그러면 이걸 분계를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중간 배당금이라 그래야 돼요.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차변에 중간 배당금. 중간 배당금이라고 이사회가 중간에 그냥 회사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냥 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그냥 한 거예요.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그러면 대변에 요거는 중간 배당금인데 이거는 중간 현찰로 주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줘야 돼요. 대변에 미지급 부채예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거 끝나고 이제 8월 거래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8월 거래를 하겠습니다. 8월 5일 날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은행에다 해놨는데 뭐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은 띄겠죠. 그래서 이제 08월 051 하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을 했다니까 우선 정기예금은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부터 차변이든 대변이든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아, 정기예금 찾았으니까 정기예금이 없어지겠구나 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이에요. 그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이자가 100만 원 있죠?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아니 이자 수익 세 글자 찍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이자 수익 100만 원. 자, 이건 대변에 이제 이자는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그리고 차변에 여기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 이 법인세를
은행에서 띈단 말이야. 이 세금을 띄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 회사 입장이에요. 우리 회사가 은행에 정기예금했는데 돈을 찾았어. 그럼 우리 회사가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라 그래서 미리 띱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법인세는 우리가 나중에 내야 될 걸 은행이 띄어서 미리 내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 그래야 돼요. 먼저 납부한 거. 우리가 종업원들 월급에서 세금 떼는 건 마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금이고 마트 가지고 있다 내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원천징수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띈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선납세금 먼저 납부했다. 그래서 15만 4천 원. 이게 14%거든요. 100만 원에 14%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세까지 해서 15.4%거든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 15만 4천 원 띄고 나머지는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10846 이렇게 분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됐죠. 색깔로. 자,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전표가 두 개로 되면은 이게 틀리게 채점하거든요. 그때는 요거 번호 수정 눌러 가지고 여기 2번으로 돼 있다. 이렇게 잘못됐어. 그러면 요거만 선택되고 요거 선택이 안 돼. 그리고 차익이 생겨.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요 번호 수정을 눌러요. 그리고 번호 수정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이쪽으로 가거든. 그러면 여기 번호가 다 1번이고 요게 2번이니까 요걸 아무거나 그냥 1번으로 많은 거 맞춰주면 하나의 전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7일입니다. 8월 07일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공장 건물 화재보험료, 보험료죠. 자, 이제 좀 숙달이 됐으니까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액 현금 납부하면 요 밑에 보시면 1번이 출금, 2번이 입금이거든요. 전액 현금 출금, 전액 입금 출금, 입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1번을 선택하세요. 1번 선택하면 보험료인데 보험료 이렇게 하면 세 글자를 찍으면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공장은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 사무소, 본사, 영업부익은 800번대. 이건 500번대, 보험료 얼마? 100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걸로 한 줄로 끝난 거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출금 전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한 번 끝나고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죠.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 헷갈리면 차변 대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들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임차계약 시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50만 원. 이거는요. 그 간주임대료는 원래 이게 누가 내야 되냐면 그 보증금에 대한 그 부가세거든요. 이건 원래 임대인이 내야 돼. 근데 요 임대인이 나쁜 사람인가 봐. 아주 얄미운 얌체인가 봐. 이걸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차인은 이걸 뭐라고 분개하느냐면 차변에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대신 냈으니까 내 입장에서 세금 낸 거야. 집세로 이거 주인이 갖는 게 아니야. 임대인이 갖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세금과 공과로 해줘야 돼요. 세금과 공과. 임대인이 내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 공과예요. 자, 이건 영업부 건물이니까 요거는 800번대, 817번. 그래서 금액은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뭐로 냈어요? 보통예금에서 냈죠?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거 만약에 현금으로 냈다 그러면 그냥 아까처럼 1번 출금해서 한 줄로 끝낼 수 있죠. 그 다음에 8월 12일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생활정보지
신입사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광고 선전비. 자, 8월 12일 거 광고 선전비. 이게 좀 뭐로 처리할지 좀 약간 애매하게 헷갈릴 때는 그냥 비슷한 계정. 지금 여기 광고했다 그랬으니까 채용 광고했으니까 광고 선전비. 근데 이건 현찰로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 그리고 요거는 광고 선전비. 어디 직원이에요? 이거는 광고 선전비는 신입사원 채용이니까 공장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광고 선전비는 다 800원 됩니다. 금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8월 13일 출금으로 하면 끝나죠. 그냥 8월 13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게 지금 재손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재손실, 재해손실, 재손실이고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금액이 원가 100만원. 그러니까 이거 원가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시가로 할 게 없어요. 세금 낼 때만 시가지. 자, 그리고 대변에는 여기 뭐가 탔어요? 제품이 탔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틀립니다. 적요란에다가 이거 원래 이 제품은 팔아야 될 제품인데 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러면 요거는 적요 8번 타계정 대책. 여기 밑에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그러니까 3,000보로 빠진 거야. 이 제품을 팔아야 될 제품이 팔리질 않고 이렇게 불타버렸으니까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요거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적요파를 꼭 적어줘야 돼. 꼭 적어줘야 돼. 적요파를 꼭 적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적요파를 적어야 돼요. 8월 14일도. 8월 14일도 생산된 제품 원가와 시가를 성동구청에 전달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일반 전표이기 때문에 그냥 원가로 해줍니다. 원가로. 원래 이게 원칙은 그 시가로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보기로 하고. 자, 그럼 원가 200을 성동구청에 그러면 기부금이 되고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뭐예요? 제품. 그리고 역시 적요 8 타계정 대책 됐죠? 그 다음에 8월 15일 거 요거 적요 8 요거 적요 입력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무에서는 적요 다 입력합니다. 현금 빼놓고는. 그리고 거래처도 웬만하면 다 입력해요. 실무에서는. 이거 안 했다고 사장님한테 혼났대. 자, 근데 시험 볼 때는 시간 관계상 적요는 적요 8 타계정 대체만 입력하고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하고 그거 두 가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8월 15일 날. 근데 FAT나 TAT 시험은요. 그 은행도 거래처 적어야 되고 좀 복잡해. 이거는 문제는 쉽게 내는 대신 그런 거를 많이 그 실무하고 똑같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8월 15일 지성의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함에 있어서 10만 원은 사전에 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주고 200만 원은 약소보험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받다. 그럼 우선 외상대금 회수라는 것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누구냐면 지성이고 대변의 300만 원 받고 차변에 10만 원은 약정에 의하여 할인해주고 돈을 빨리 회수했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여기 외상으로 팔았다가 할인해 주는 거니까 요거는 매출 할인까지. 자, 요거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10만 원을 할인했는데 여기 보세요. 요 화면 보세요. 여기 지금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제품 대금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걸 선택해야 돼. 상품 팔고 외상했을 때는 첫 번째 거고,
그래서 요거 매출 할인 요거 10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200원 약소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동전 반응 장소. 약소금은 받으러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받으러옴. 요 외상값은 상품 팔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받으러옴을 해줘야 돼요. 차변에 받으러옴 110번 받으러옴. 역시 지성. 이게 지성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지성이 발행한 게 아니라 저기 부산이 발행한, 부산상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양도 받았다. 그러면 요 지성이 아니라 부산상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어음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잔액은 동전 발행 당자수표. 타인이 발행한 거. 여기 동점은 지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발행한 당자수표, 이거 타인이 발행한 거니까 101번 현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당점이 발행했던 거는 당저예금 나갔던 거 다시 들어온 거니까 당저예금을 하지만 이거는 현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자, 여기 8월 20일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 100만원에 대한 보험금 500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삼성화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 지금 원가는 신경 쓸 거 없어. 이게 보험금 받은 것만 분개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그 8월 20일 날 보험금 더 받을 수도 있잖아, 손해본 것보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500 받았죠? 5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금 수입, 보험금 수익, 보험금 수익. 이렇게 세 글자 찍으면 고르기가 좋아요. 보험금 수익. 그러니까 아까 재해 손실 그랬죠? 화재가 나거나 뭐 태풍에 의해서 수해를 입거나 그러면 다 재해 손실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수익. 그 다음에 8월 21일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성금을 관할 주민센터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으로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기부금이죠. 성금이니까 기부금 300.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됐고, 그 다음에 본사의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구청으로부터 부과되었으며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다. 법인세 균등할 그랬어요. 법인세 균등할.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법인세 균등할이라고 나와 있죠. 법인세 예납액이라면 선납세금이지만 이 법인세 그냥 균등할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세금 공과로 해줍니다. 세금 공과로 해줘야 돼. 이 균등할, 이 주민세도 균등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세금 공과예요. 8월 28일 날 차변에 세금 공과 공과인데 본사니까 800번대 세금 공과 62,500원 62,500원. 그리고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했다. 대변에 우리카드. 그럼 미지급금이죠. 253번. 그리고 여기다가 거래처 적어야죠. 우리카드.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 줘야 돼요. 이걸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 비용은 언제 생기냐? 결산 때. 결산 정리할 때.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생산부서의 새로운 기술 지식을 얻게 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 대금 500을 당자수표 발행에 지급했다.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개발비예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합니다. 경상 일반적으로 그 삼성이나 이런 데는요 박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 조금씩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는 경상연구개발비고, 삼성의 박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로봇을 개발하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고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있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해서 그럴 때는 개발비예요.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차변의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생산부서에 그랬으니까 500번대. 이거 500인지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분 잘해야 돼요. 500만 원. 회계 1급은 그게 중요합니다. 대변. 그 다음에 당자수표 발행했으니까 102번. 이렇게 코드를 몇 가지만 외워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연합액. 아까 균등할은 세금공과지만 이 중간연합액은 법인세라는 계정이에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건 선납세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납세금.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세금. 먼저 납부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결산 때 요거를 이제 없애주고 법인세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줍니다. 금액은 240만 원. 이 법인세는요 7월에서 8월 달 중간연합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법인세는 12월 말일 결산하면 3개월 이내로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빨리빨리 걷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6개월 후인 7월에서 8월 그 사이에 중간연합,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중간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일반전표 입력이 끝났습니다.